디스크 문제도 이제 여러 이렇게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 디스크도 한 95%는 가짜 디스크예요. 디스크예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95%는 가짜 디스크고요. 그럼 근육에 어, 의한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 쪽을 풀어주면 낫습니다. 근데 5% 정도? 5%도 안 될 거예요. 5% 정도는 이제 진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증상으로 나타나요, 증상. 진짜 디스크는. 증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 아까 그러니까, 보내주신 그 저기 뭐 정성근 교수 그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아, 예, 그 척추관 협착증 무조건 네. 다 그냥 병인 줄 알았더니 또 거기 그분 설명 들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게. 지금 척추관 협착증이 요즘 디스크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꼭 병, 그게 질병으로만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색다른 관점을 또 보셨으면 갖게 되더라고요. 관점이 다르시죠? 그죠? 예. 정성근 교수 관점이 달라요. 저도 정성근 교수의 관점을 엄청 지지합니다. 아, 저도. 예. 근데 정성근 교수가 말을 하지 않는 한 가지가 근육 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 거기에다가 그걸 하나 더 더하고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두 분이 예. 합치면 되겠네. 정성근 교수는 뭐, 이, 저기, 제가 발벗고 따라가도 쉽지가 않죠. 엄청 대단하신 분이신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근육 풀라는 것까지만 조금 더 한 가지만 추가하면 어떨까? 저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예. 많이 하거든요. 예. 아니, 시간이 됐네요, 이제.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거를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고요. 그 질환의 원인이 근육의 뭉침을 그 초점, 그 기준을 둬야지 근육이 힘이 세냐, 안 세냐. 그러니까 근력 강화 이 문제는 이순위라고 제가 이순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 1순위는 근육 상태에 초점을 두는 1순위는 근육 뭉침에다 두셔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육이 왜 뭉치느냐? 그거는 근육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피로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육들 사이사이에 켜켜이 쌓이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는 거거든요. 그 뭉친다는 고거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게 켜켜이 쌓이기 때문에 실은 푸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쳐 있는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생활이 편해지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지금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어떨까? 선생님들 한번 지금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디스크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어, 대부분 엄청나게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마음속으로. 왜 그런 거 아니? 디스크라는 거에 너무나 우리가 지금 세뇌가 돼 있어요. 이 디스크 증상, 디스크에. 얘는 고치기도 힘들고 수술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디스크 환자들 한번 보면 어떤 분들은 디스크 진단받고 이제 아팠는데 뭐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주사 한번 맞고 약 좀 복용했는데 한 몇 년 동안 큰 이상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도 다시 와서 사진을 찍어보면 그분은 여전히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처음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진상으로 전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골반, 허벅지, 저 다리까지 디스크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디스크가 없어요. 그럼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답이 나올까요? 이 디스크가 돌출해가지고 추간판이 돌출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디스크라는 질환이 과연 있을까?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의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치료를 통해서 보니까 진짜 디스크 환자가 있고요. 가짜 디스크 환자가 있어요. 가짜 디스크 환자는요, 그냥 보존 치료, 뭐 너무 아플 때는 뭐 통증 주사도 맞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아니면 가만히 쉬는 그런 보존 치료만 해도요, 가짜 디스크 환자는 다 나서요. 근데 진짜 디스크 환자는 실은 수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지어서 알고 계시면 그러면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은 어, 디스크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순 요통을 했잖아요. 오늘은 디스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좌골신경통인데 요즘은 좌골신경통도 실은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온다고 해가지고 디스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도 디스크지만 다음 주도 실은 디스크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겠고요. 오늘은 오늘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그러니까 디스크가 뭔가 추간판이에요. 추간판 질환명도 되지만 추간판이 돌출돼서 신경을 누를 때 그 경우에 디스크 증상이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르기도 하는데 실은 다음 주 시간에는 오히려 척추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줄어들어 가지고 합치하게 돼 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경우를 더 많이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허리 디스크라고 표현을 해서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제가 인용을 많이 하죠. 보면 요 신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척추관, 이게 척추관인데 여기 신경 말고요. 이 전체 큰 거, 이 하얗게 보이는 요거까지 이 척추관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척수라는 뇌에서 나오는 척수가 이렇게 있고요.
척추관에. 그 뇌척수가 이렇게 추간 공을 따라서 추간의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경근이고 더 뻗어 나오면 이제 이게 신경가지들이겠죠. 이건 신경뿌리고요. 신경근. 이렇게 뻗어 나오는 신경이 있는데 이 디스크가 원래는 신경을 건들질 않아요. 이렇게 디스크가. 근데 여기 보면 요 신경을 좀 압박하고 있는 요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래서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이 디스크 이게 이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탈출을 해가지고 신경을 누른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 이제 앞면에서 보는 뼈가 이렇습니다. 우리 척추뼈는 이제 목뼈를 구성하고 있는 경추, 그 다음에 가슴, 등뼈를 구성하고 있는 흉추,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추, 그 다음에 요추 밑으로 골반에 이렇게 딱 끼어 있는 엉치뼈 천추, 천추의 끝 미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뭐 앞모습은 이렇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극돌기가 쭉 느껴지겠죠. 근데 옆모습을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척추에서. 왜 그런 거 아니? 옆모습을 보면 목뼈가 지금 요 왼쪽이 앞면입니다. 앞면으로 이렇게 커브가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요. 정상적인 이게 휘어짐입니다. 휘어짐. 음. 등뼈는 흉추는 뒤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요. 그죠?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요추는 또 앞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 망곡이에요. 정상 망곡. 그 다음에 천추는 또 뒤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요 앞뒤로 구부러져 있는 이 자체가 정상적인 거예요. 요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척추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전만을 잘, 그러니까 이 전만, 후만, 전만, 후만, 요걸 만곡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 만곡이 잘 유지가 되게 그렇게 우리가 자세를 잘하고 평소에 생활 습관들을 잡아가야 척추가 건강해집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만곡을 잘 잡아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잡아주려고 경침, 그죠? 경침도 제가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그죠?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 선에서 끝까지 이 기울어짐, 이 길이가 이 경추의 만곡 커브라고 했죠. 그래서 경침을 살 때 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요 길이에 맞춰서 사야 된다고도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요 만곡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평평해요. 얘도 일자목이 딱 돼 있어요. 일자목이. 그죠? 더 심하면 거북목이 되신 분들은 요게 이제 뒤로 이렇게 만곡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거북목은. 그래서 요 만곡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목 관련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지. 요 만곡을 잘 유지하는 게 건강에 엄청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조금 더 보면 이제는 뇌에서부터 신경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 몸 전체로 이제 퍼지잖아요. 그래서 목에 있는 신경을 경추신경이라 하고 가슴에 있는 등에 있는 신경을 흉추신경, 허리 쪽 부분 요추신경, 그죠? 천추신경, 미추신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요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들은 지금 보면 척추관이라고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죠? 그죠? 이 척추관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쭉 지금 이어져서 뇌에서부터 쭉
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척추관을 통해서. 그래서 척추관이 줄어들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요추뼈가 있는데 여기에 디스크, 우리가 말하는 추간판 디스크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무 타이어 같이 섬유로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섬유륜, 그 속에 섬유륜 속에 수액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이제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척추관을 통해서 뇌에서부터 나온 척수가, 우리가 척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경다발, 신경근, 응? 이 척수가 이제 요 신경근을 통해서 요 나오잖아요, 하나씩. 근데 요 신경근들은 지금 얘는 척추관 속에 있는데 요 신경들은 추간공이라고 해서 척추와 척추 사이의 어? 공간. 여기가 추간공입니다. 여기가 추간공. 추간공으로 삐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협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척추관도 협착이 있고요. 요 추간공도 협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간공 협착증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디스크에 의해서 요 디스크에 의해서 수액이 이렇게 나와서 요 신경을 누르고 있죠. 그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요 섬유륜 디스크에 요 섬유가 예, 팽창이 돼 가지고 누를 수도 있고요. 수액이 터져 나와 가지고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 디스크 디스크 자체가 팽창이 돼서 돌출이 돼 가지고 누르는 경우를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고 요 수액이 터져 나와서 누르는 거를 추간판 수액 탈출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요 추간판 탈출증과 추간판 수액 탈출증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디스크 관련해서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정상적으로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디스크가 상처가 났네, 추간판이. 음.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부풀어 올랐네요. 그죠? 부풀어 올랐어요. 여기는 수액이 돌출돼 있네요. 그죠? 이게 수액 이제 이게 수액 탈출증이죠. 수액 탈출증. 여기는 디스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써먹어 가지고 협착이 왔죠.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추와 추 사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요 정도로는 실은 얘한테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얘한테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줄어드니까 요 관절, 여기도 관절이 있잖아요. 후관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척추 후관절. 요 관절들이 줄어드니까 압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엄청 비대해져요. 압박을 받으니까 막 부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노폐물도 쌓이고. 얘네들이 또 여기가 지금 척추관이 있는데 척추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줄어가지고 크기가 줄어서 두께가 요 후관절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요 척추관을 압박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음, 척추관 협착증에서.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줄어들다 보니까 두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에 뼈와 뼈, 우리 추체 뼈와 뼈가 뭐 이제 변형이 오죠. 그죠? 얘 변형이 와가지고 요 뼈가
척추관을 또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뼈가 압박하는 거예요. 뼈가. 척추관 압박이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그 뼈가 협착을 압박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후관절에서 부어가지고 압박이 올 수가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압박이 올 수가 있고 요 척추관의 뒤에 있는 이제 황색 인대라고 있거든요. 그 인대들이 부어가지고 또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사람들을 고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크도 요 팽윤이 일어나서 압박을 하는 경우, 이 탈출, 이 수액이 탈출해서 압박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요거를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하고는 약간 다른 표현으로 디스크라고 표현하는데, 요런 경우에 진짜 디스크와 가짜 디스크가 있다 이거죠. 응? 지금 사진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아무 증상 없이 잘 사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사진상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근데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깨끗한데 또 그런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 증상이.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요. 디스크는 이제 아산병원에서 보면 그 정의를 이제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되고 심한 경우 디스크에서 쇠이 터지면서 이제 섬유륜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수액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추간판은 아까 뼈와 뼈를 연결할 때 얘네들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이렇게 수액도 들어있고 섬유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형태를 연상하면 되는데 타이어 중간 그 구멍 뚫린 중간 부분에 수액이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산병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면 전 신경외과 학회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디스크라는 추간판이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면서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데 음?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액의 탄력성이 감소, 이제 수액의 탄력성이 감소돼 가지고 또는 나쁜 자세나 사고, 그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디스크가 밀려나 가지고 주위에 있는 신경근을 자극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것, 이거를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근데 여기서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 말, 퇴화 때문에 그렇다. 요런 표현도 쓰고 있죠. 음. 자, 디스크는 이제 정의는 그런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그지만 어, 변성된 디스크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 말하고 이 맥이 통하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이 변성된 디스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돌출되고 특히나 이제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운전을 하거나 뭐 특히나 담배도 좀 많이 이렇게 흡연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이 디스크가 걸린다고 하니까 뭐 요렇게 그 원인들을 잡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디스크의 진짜 원인이다. 그거는 아직 입증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돌출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의사분들이 노화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척추외과에서 신경외과에서 말하는 그 나이가 들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고 탄력을 잃은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그러면 돌출되거나 수액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10세 어린이한테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이거 다 노화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신경외과에서의 원인은 탄력성이 떨어진 수액이 파열된 섬유륜 틈으로 밀고 나와 신경을 압박한다. 이제 요건 현상을 바로 설명을 해준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직업적인 문제, 그렇죠? 무거운 물건이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운전 같은. 그다음에 이제 자세가 안 좋고 뭐 사고, 담배 이런 것들이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통, 허리 아픔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근데 허리 디스크는 보통 요통보다는 다리 쪽으로, 허벅지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 요통이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서 방사통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증상 중에 통증이나 방사통 이외에 이제는 발목이나 발가락에 감각이 저하되거나 마비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근력 저하,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이 심하게 신경을 눌리는 환자들 중에 저는 위에서 말했던 이런 방사통이나 통증 이런 것들은 실은 가짜 디스크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저하나 마비, 그다음에 근력이 위축이 되고 떨어지는 그런 증상은 진짜 디스크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증상을 잘 보고 디스크를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처할 때 디스크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이 증상을 잘 보고 대처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는 허리 디스크 증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과 저림이 있다. 그리고 어, 뭐 감각이 무뎌지고 예민해져 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엄청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스크 진단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요거 보셨죠? 요런 사진 그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30도도 못 들어 올려서 막 소리를 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30도 이상에서 막 더 이상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요. 음. 이런 하지 직거상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디스크 증상이겠죠. 이게 좌골신경통 증상이기도 해요. 근데 보통 진짜 디스크는요. 오른쪽 다리를 들 때, 왼쪽 다리를 들 때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다 이렇게 저 통증이나 허리 쪽에 이 증상이 옵니다. 진짜 디스크는. 그리고 한쪽만 들어가지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이상근 증후군에 의한 좌골신경통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여튼 뭐 요즘은 이상근 증후군 좌골신경통도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디스크라고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 진단이 나오면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더 아픈가 해서 이제 신경 검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디스크가 진짜 신경을 눌릴 경우 뭐 이제 근력이 약해지고 감각이 뭐 마비 증상이 있고 이런 경우가 오면 그러면 이제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 직거상검사 그렇고요. 자, 디스크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잠깐 이제 섬유륜이 요 디스크 태가 이렇게 팽창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출되고 수액도 이쪽으로 이렇게 따르네요. 이렇게 터지면서 수액이 빠져나오죠. 이건 이제 탈출이잖아요. 음. 그거 수액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를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무지 통증이 심하고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만 이 경우에까지라도 감염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낫어요. 우리 면역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탈출이 되고 격리가 돼서 신경을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보존 치료를 권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냥 주사나 약으로까지는 권하는데 수술까지는 권하지 않아요. 대부분 명의라는 분들은 돈을 탐하지 않고 진짜 환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탈출돼가지고 격리가 돼서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을 끔찍달싹을 못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감염이 심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성 교수나 정성근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은 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하거든요.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네, 디스크 진행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치료는 보통 보존 치료, 안정을 꾀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힘들 때는 수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또는 뭐 스테로이드 진통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약물 투여까지도 주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수술 치료의 경우에는 음, 수술 치료의 경우에는 진짜 디스크 증상, 제가 말하는 가짜 디스크 증상이 아니고 진짜 디스크 증상이 올 때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수술 치료는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근데 마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근육의 힘이 발가락 발목의 힘이 약해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소변을 보는 힘도 약해지고 이런 장애 증상이 생길 때는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디스크에서도. 그래서 이런 증상이 아니고는 수술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증상도 금방 오늘은 막 마비도 오고 막 그래요. 감염이 되면. 근데 일주일 더 지나 보면 그 마비 증상이 싹 풀려요. 2주 지나면 더 많이 풀려요. 3주 지나면 더 많이 풀려요. 이럴 때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감염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거든요. 이제 정성구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먼저 취해보고 요 마비 증상이나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갈수록 심해지면 얼른 더 정밀한 이 관찰과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고려를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마비 증상이나 근육에 힘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증상들이 더 좋아지더라. 그러면 수술을 하지 말고 더 보존 치료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스크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산병원에서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디스크에 대한 이 논란이나 경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환자라면 누구나 완치를 원하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완치된다. 요 용어가 어떤 의미의 완치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완치가 튀어나온 디스크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고 있었는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걸 완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치가 안 된다. 응? 사진상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이 말이지. 근데 완치의 개념을 통증이 없는 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완치를 하면 그러면 예스다. 통증이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가 75%나 된대요. 응? 디스크가 생겼다 하더라도 응? 수술 같은 걸 굳이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가. 응? 약물이나 통증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경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5%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완치의 개념을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다고 하자면 그러면 디스크는 완치가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음. 자, 주의사항을 또 하나 써놨어요. 아산병원의 그 디스크 자료를 찾아보면. 요 말은 제가 해석해 보니까 무분별하게 디스크 수술하지 마시오. 요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디스크 관련해서 각종 병원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됐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소개하고 수술을 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아산병원 자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수술 받는 거는 모험이다. 웬만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음? 검증이 된 거, 이미 입증을 받은 그런 거, 이런 걸로 수술을 하면 좋겠다. 최신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표현을 완곡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매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사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매화꽃 이쁘죠?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추간판이 신경을 진짜 압박하는 것일까? 요건 제가 하는 말이고, 요 자료는 이제 나무위키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추간판이 진짜 신경을 압박하는 걸까요? 요거에 대한 대답도 이거 많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08년도에 대한물리치료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1990년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인의 70%가 넘는 비율이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MRI상으로 신경근을 직접 압박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대요. 음, 음. 근데 이 70% 이상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통증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반대로 MRI상으로는 정상이에요. 디스크가 누르지 않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심한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거죠. 이런 사례.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부터 한번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디스크 탈출이 있는 사람 중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을 5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그대로 통증이 없는 거예요.
디스크 탈출은 있었지만 신경근을 누르고 있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5년간 쭉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그대로 증상이 없었고 약 3명 정도는 약한 통증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실제로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디스크 탈출로 인한 게 맞는가? 아니면 신경을 뭔가 압박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염증 반응이 있어가지고 아프지 않은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디스크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는 거가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전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응? 그죠? 추간판을 압박하고 있는 사람 70%가 통증이 없고 추적 조사를 해봐도 크게 통증하고 연관성이 없고 어떤 사람은 전혀 추간판을 압박하는 MRI상으로 관찰이 압박하지 않는 걸로 정상인데 근데 엄청나게 심한 디스크 증상을 호소한다. 이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런가? 추간판이 예, 탈출해가지고 신경을 압박할까?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라는 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음. 디스크 수술하지 말라고, 디스크 증상을 수술하지 말라고 저도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는 거 아니? 진짜 명의라고 소문난 분들은 수술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기 때문에 저도 수술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요. 음.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아직도 실제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인지 어, 아닌지에 대한 뭐 그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음, 제가 치료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스크 증상은 디스크 증상은 추간판이 탈출해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것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오히려 저는 근육들이 뭉쳐서 그 근육 옆을 지나가는 신경들을 압박해서 오는 증상이 더 많다. 그래서 그 근육들을 풀어주면 디스크 증상이 많이 좋아지더라.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진짜 디스크하고 가짜 디스크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구별을 잘 해보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가까운 곳부터 치료를 해나가면 좋겠다. 요 가짜 디스크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잘 해봐서 가짜 디스크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가까운 곳. 그러니까 발목이나 발 쪽에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우선 종아리하고 이 정강이부터 치료를 해보라 이거죠. 허벅지에 나타나면 허벅지 쪽에. 그죠?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그 다음에 척추 옆에 장골릉까지. 이렇게 치료의 범위를 그 증상이 나타나는 가까운 곳부터 근육을 풀어주는 쪽으로 잡아주면 해결이 많이 되더라.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디스크의 경우에는 근육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신경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고 압박을 제가 볼 때는 수술 쪽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봤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조를 보면 이 척추관이 있고요. 척추관 옆으로 추간공이 있고 척추관 안에 이렇게 척수들이 이 신경으로 해서 이게 밖으로 이제 우리 몸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 추간공을 통해서 퍼져 나간다. 근데 디스크는 요 추간공으로 나와 있는 신경근을
요 디스크 섬유륜이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수액이 터져 나와서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생긴다고 하잖아요. 디스크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진짜로 압박을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봐야 되겠다. 진짜로 압박하는 경우에는 마비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점점 점점.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짜로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오래 방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점점 마비 증상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근육 힘이 없어지는 게 점점 점점 심해지는지 요거를 잘 관찰해 봐 가지고 그리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가짜 디스크는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도 전혀 요 디스크 문제가 아니더라. 응? 요 문제가 아니더라. 오히려 근육 문제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보니까 제 치료 경험으로 보면 상둔신경이라고 해서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요 상둔신경이 지배하는 그 근육이 고장 났을 때 디스크 증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상둔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음, 어떤 근육인가 하니 대표적으로 소둔근, 대퇴근 막장근, 그리고 중둔근 요 세 개 근육이거든요. 요 세 개 근육 속에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디스크 증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리가 저리고 아픈 그런 증상은 해당 근육을 지나가는 해당 근육을 지나가는 신경이 에, 압박을 받아서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해결해 주면 디스크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둔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이 근육이 소둔근과 중둔근과 대퇴근 막장근 그리고 장골른 상단으로 상동신경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을 풀어주는 게 디스크를 치료하는 음, 어, 제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면 상둔신경이 여기 수페리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메디알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둔, 이건 하둔. 그러니까 상중 하둔 신경이 이렇게 지금 척추를 통해서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상둔신경이 장골릉이라고 해서 이게 골반 우리 장골릉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 보면 장골릉 상단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상둔신경이 요 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래에서도 속에서 이 골반 안쪽으로 속에서도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여기 수페리어 글루티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상둔신경. 그래서 소둔근과 여기에 있는 중둔근과 대퇴근 막장근 요 세 개 근육의 얘네들이 상둔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소둔근을 풀어야 되고 중둔근을 풀어야 되고 대퇴근 막장근을 풀어야 되고 요 장골릉 상단 요 부분을 막 후벼 파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증상이 실제로 많이 좋아지셔요. 지금 상둔신경 요렇게 이 초록색 요 상둔신경 아까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죠. 음. 이제 여기는 신경막 척추에서부터 여기 척수잖아요. 척수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신경들을 막 엄청 이렇게 했는데 요거까지는 뭐 그냥 제가 진짜로 더 많이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보시라고 여기서 둔신경이 있잖아요. 상둔신경, 하둔신경 다 표현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제가 넣어봤고요, 자료를. 지금 이 척수신경이 이제 척추에 있는 척수로부터 이제 신경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잖아요. 이 경추신경이, 흉추신경이, 요추신경이, 천추신경이, 미골신경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 나오거든요. 요 우리 척수를 통해서 각 신경들이 갈라져 나오는데 얘네들이 우리 몸에 이 피부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 거 아니? 이제 머리 쪽에서도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체 쪽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요추 4번 신경이 요렇게 허벅지 쪽을 지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요추 5번 신경은 다리 아래네요. 그죠? 그리고 요추 5번 요 신경이 요렇게 허리에서부터 쭉 해서 허벅지 외측으로. 그죠? 그리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지금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어떻게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 허리가 아픈데요. 요렇게 외측으로 허벅지 외측으로 그리고 요 장단지 그리고 발까지 이렇게 힘들어요. 요 L5 5번 요추신경 쪽으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장단지부터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많이 좋아지죠. 요추신경 5번 요추가 지배하는. 여긴 좌골신경이잖아요. 천추 1번. 좌골신경 이쪽이 지배하는. 좌골신경통 환자분들은 또 이렇게 아프다고 하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음. 지금 이렇습니다. 이 지배하는 신경 영역들 아프다고.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는 여기서 눌렸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 신경근에서.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기서 눌린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여기서 눌리면 여기를 여기를 요 허벅지를 건너뛰고 이쪽만 정강이 쪽으로만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데 정강이 쪽만 문제가 있다 그래요. 발가락하고. 그러면 요 허리에서 누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허리에서 디스크가 누르고 있다면 당연히 허벅지에도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환자분이 호소를 할 때 새겨들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디스크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때 나는 지금 발목하고 발가락만 문제가 있어. 내 디스크가 안 좋다는데 발목하고 발가락에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고 봐요. 발목하고 발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정강이 아랫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해볼 때도 이런 맥락에서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소둔근이에요, 소둔근. 소둔근은 중둔근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렇죠? 소둔근을. 소둔근이 실은 디스크 증상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근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둔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소둔근, 소둔근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이제 중둔근과 대둔근을 제거했을 때 그 맨 속에 엉덩이 소둔근이 있는데 얘는 신경이 아까 수페리아, 그죠? 여기 상둥신경이 지배한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소둔근이 굳어가지고 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증이 와요. 이렇게.
허벅지 외측으로. 그리고 이 장단지 쪽으로. 이렇게 통증의 범위가 디스크 범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등근을 풀어야 돼요. 소등근. 또 보세요. 소등근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을 때 그러면 이런 통증의 증상이 옵니다. 불편함의 증상이. 그래서 저는 소등근이 디스크와 엄청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증상하고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등근을 저는 환자분들 엄청 풀어줘요. 자, 어떻게 소등근을 푸느냐? 공으로 이런 식으로. 공으로. 그죠? 공으로 소등근 부위를 꽉 눌러주는 거죠. 음. 또 소등근이 근력도 있어야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소등근 운동도 해주고. 그죠? 근력이 약하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운동 근력 강화도 해주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등근 말고 여기 대퇴근 막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대퇴근 막장근. 어, 요,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 이 대퇴근 막장근. 얘도 상근신경이 지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요 대퇴, 대퇴근 막장근이 요 상당히 완전히 우리 옆에 앞쪽에 위치해 있어요. 보자면 옆 골반의 뒤쪽으로 붙어 있는데 실은 옆에서 만져보면 완전히 옆 봉제선 있죠? 봉제선 봉제선을 골반을 꾹 누를 때 얘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뭉쳐가지고 힘들 때 요렇게 허벅지 허벅지 외측으로 불편함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는 디스크 증상에 얘도 관여를 하는 거죠. 막 그래서 이렇게 폼롤러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줄 때 대퇴근 막장근을. 그다음에 이제 중둔근. 우리 중둔근 단순 요통할 때도 중둔근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중둔근은 이제 허리 엉치 이쪽으로 통증을 호소합니다. 얘도 상둔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중둔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허리와 엉치 쪽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약간까지 이런 식으로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둔근도 같이 풀어주시면 중둔근 이렇게 누워서 풀어도 되시고요. 그러면 디스크 증상이 많이 없어지더라. 또 하나, 아까 상둔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상둔신경들이 있잖아요. 요 장골릉, 이 골반 끝이죠. 장골릉. 골반의 장골릉을 따라서 이렇게 상둔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 골반 장골의 끝 부분 요 부분을 후벼 파듯이 파주는 거예요. 막 이 팔꿈치로 요 뼈의 윗부분을 저 허리 아래쪽으로 쭉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엄청 아파하셔요. 안 아프면 파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엄청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셔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죠. 너무 막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만 비벼도 엄청 아파하시거든요. 그렇게 장골릉도 릉을 따라서 근육들을 후벼 파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 디스크 치료 증상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둔신경이 지배하는 그죠? 중둔신경, 하둔신경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들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한번 했고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뭐가 주의사항인가 하니 허리 디스크하고 말총 증후군을 구분해 봤으면 좋겠다. 요거는 말총 증후군은 제가 다음 주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말총 증후군의 원인이
척추관 협착증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얘는 말충증후군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디스크입니다. 진짜 디스크. 그래서 얘는 꼭 치료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근육 푸는 거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진짜 백일 정상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지만 꾸준히 하루에 짧은 시간을 자주자주 자꾸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푸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물속에 자꾸 들어가 주세요. 물속에. 따뜻한 물속에 담그는 게 진짜 좋고요. 또 힘든 곳은 따뜻한 핫팩을 대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여튼 따뜻하면 근육들이 무지 좋아합니다. 근육을 사랑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